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가져갔던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도 그 애가 저를 때리니까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잘못이 있다면 먼저 저를 때린 도박회에게 있지. 저는 진짜 억울해요. 사건 전날 올린 글을 보면 커터칼로 찔러도 죽나요? 옥상으로 불러내서 찔러버려야지 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해에 대한 계획과 강한 상해 동기를 보였습니다. 제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저를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만약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의사 선생님도 제가 빨리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과다출혈로 생명에 큰 위협이 갔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9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데 증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그럼 그동안 뭘 했죠? 그건 그러니까 담임교사로서 맡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자신의 책임에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친하지도 않은데 증인이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며 피고인에게 상해 동기가 없었고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건 그렇게 보였으니까. 이렇게 집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잠시 후 피고인이 나타나 이들에게 다가가며 무슨 말을 건네며 위협적인 손짓을 가합니다. 그 후 학생들의 플랜카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대로 두고버리더니 홍보자료도 그대로 바닥에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제 팔을 허리띠로 놓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서 저 그 건장한 학생들의 상태로 폭행을 가했다니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이죠. 진짜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그런 집회인데 진짜 저희가 왜 이런 걸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청소년들의 선거권이 확보되던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에게 본 재판과 무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가 표현하는데 누군가의 시선과 그런 질타가 반영돼야 합니까? 내 발언은 모두 정당성이 있어요. 고등부 형사부문 마지막 경연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탄국제고등학교 유스티치아 팀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탄국제고등학교 문예동아리 유스티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탄국제고등학교 유스티치아 동아리 지도교사 배지현입니다. 저희 재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 큰 주제는 제목은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그리고 사건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방해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용을 소개하기 이전에 저희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심했던 부분이 주제 선정 이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 법률적 탐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름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로 인한 분쟁이 많을 것이다에 착안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판례를 분석하면서 보다 보니 집시법 위반이 주로 공권력과 국민의 대결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대 간, 이념 간의 갈등이 표출이 심화되면서 국민과 국민 간의, 그리고 서로의 상호 간의 집회를 방해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묻고 싶다 해서 저희가 사실 인원상의 제한으로 인해서 많이 참여는 할 수 없었지만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해서 모의 재판을 해보도록 시도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성남시 하대원동 민주고등학교 학생 오참정의 5인이 2017년 5월 9일 하대원동 인권초등학교 제3투표소에서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나할배 할아버지가 등장을 해서 학생들의 홍보물과 그다음에 플랜카드를 파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발생을 하여서 이러한 이유에서 주요 쟁점은 폭력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한 집회 방해가 있었느냐,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느냐, 혹은 피고인 나할배의 학생들의 선거권 반대를 위한 그러한 표현의 자유가 지켜졌느냐. 그래서 크게 두 쟁점이 제기가 될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 모의 재판 경연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에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민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 고압 하나 00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할배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출석했습니다. 검사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강정희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이구현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엄승리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최수인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배심원들은 오늘 재판에 있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서는 1번 배심원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서한서 본 배심원들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설명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배심원 고지 절차가 완료됐다는 전제하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은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관해서는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하는 모든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이 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할배입니다.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나요? 44년 원숭이띠의 5월 1일입니다. 사는 곳은 어디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기일에는 항상 출석하셔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뀔 경우 반드시 이 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배심원 여러분, 방금 들으셨다시피 피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답변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를 불리한 판단자로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7년 5월 9일 오전 8시 30분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제3투표소 앞에서 피해자 오참정을 포함한 6명이 청소년 선거권 보장을 위한 집회쟁에 목격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들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하였으며 플랜카드 4장과 홍보물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책자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으셨죠? 예,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 사실을 잘 들으셨나요? 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도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 학생들의 집회를 방해했다는 행위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학생들의 집회에 고의적인 폭력을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본인의 가치에 상응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집회 방해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은 이 사건에 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 자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판장님. 당시 투표소 앞 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신청하고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다 신고 전화를 경찰에 최초로 신고 전화를 한 윤걸리 양 그리고 집회에 함께 참석하였던 박성거 양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투표소 앞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합니다. 윤걸리 양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박성거 양이 시위에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증거의 객관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증인 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박성거 양의 증언은 오직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데만 사용될 것입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 것이기에 박성거 양의 증언은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 자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건 현장에서 일어난 물리적 다툼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자 사건 현장의 또 다른 목격자인 투표소 자원봉사자 박선행 군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을 고의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형외과 의사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이상 신청할 증거가 있으신가요? 검사 측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증거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행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CCTV 영상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재판장님. 지금 보시는 것은 2017년 5월 보여. 오전 8시 30분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제3투표소 앞 CCTV 녹화된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을 보시면 5천 명 학생을 포함한 6명이 집회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잠시 후 피고인이 나타나 이들에게 다가가며 무슨 말을 건네며 위협적인 손짓을 가합니다. 그 후 학생들의 플랜카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대로 구겨버리더니 홍보자료도 그대로 바닥에 버려버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 사건 당시의 현장은 맞으나 이런 충돌은 제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은 고의성을 띠는 폭력 행위가 아닌 학생들을 타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다시피 한쪽 구도만을 제시해 물리적 충돌의 양상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마주한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희미합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만 의존해 사건 현장에서 폭력이 오고 갔다는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범행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형외과 의사 소견서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소견서에서 보시다시피 이 피고인의 나이는 73세로 무릎과 팔목에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한 석회성 힘줄염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팔을 허리 뒤로 굽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상 플랜카드를 사건 현장에서 빼앗고 던졌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행위로 그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점을 인지할 수 있겠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홍보물과 플랜카드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물론 플랜카드는 스티로폼 2장을 붙인 매우 가볍고 내구성이 약한 사물입니다. 비록 피고인과 같은 건강 상태를 가졌을지라도 누구나 손쉽게 훼손 가능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소견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셨나요? 윤건리 증인과 박성호 증인 출석하였습니다. 박선행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들 중에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혹은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나 본인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 선설한 이유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기억나는 바에 따라 진실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설하는 이유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선설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는 윤건리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서은서, 양심에 따라 승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먼저 검사가 신청한 윤건리 증인과 박성호 증인을 차례대로 신문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신청한 박선행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윤건리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박성호 증인과 박선행 증인은 법정 경위의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증인은 2017년 5월 9일 오전 8시 30분경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제3투표소 앞에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럼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집회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목격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는 주제로 청소년 선거권 부여 및 정치 참여 촉구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는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언제쯤인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집회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과 얘기를 하고 있을 때쯤 한 남성분이 전부터 와서 얘기 중이시더니 너네 지금 버릇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학생들이 들고 있던 플랜카드를 가져가시더니 던져버리셨고 제 손에 있는 홍보물을 가져가시더니 그대로 구겨서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럼 방금 그 증언 속 남성분이 저기 계신 피고인 맞나요? 그때 모자를 쓰고 있었긴 한데 얼굴과 체형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의 말투나 억양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흥분하셔서 언성이 높아졌고 위협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본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죠? 별다른 반응 없었어요. 그냥 몇몇 학생들은 죄송하다고도 했는데 되게 다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어쩔 줄 몰라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증인은 당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건가요? 제가 어른으로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도 해코지를 당할까 봐 일단 자리를 피해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청소년들의 선거권이 확보되다는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검사 측은 증인에게 본 재판과 무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청소년 선거권 부여 논쟁을 원인으로 한 재판을 다룬 만큼 본 질문은 꼭 빼다 생각합니다. 증인 질문에 답변하세요. 제가 사실 고등학생 여동생이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 같고 언뜻 보면 어른들보다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격 요건이 요구되지만 판단력의 측면에서는 저는 청소년들도 성인 묻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인정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증인, 당시 피고인이 플랜카드와 홍보물을 빼앗고 바닥에 던졌다고 했는데 증인은 그 고의성을 확신할 수 있나요? 피해 학생들을 타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오해를 사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건 발생 당시 저 할아버지의 흥분된 심리 상태나 억양 등을 보았을 때 저는 고의적이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도 아시다시피 피고인의 나이는 73세 그리고 피해 학생들의 나이는 18세로 과연 피고인이 건장한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플랜카드 홍보물을 빼앗고 던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폭력의 고의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증인은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표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피고인 또한 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선택한 대안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평화적인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방법을 택해야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대안 중에 잘못된 선택의 문제라면 이를 과연 불법 행위로까지 규정할 수 있는 범위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윤걸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박성거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민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증인은 지난 2017년 5월 9일 오전 8시 30분경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당시 학원과 반대편인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제3투표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굳이 그 장소에서 집회를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진행한 집회가 청소년 선거권 관련된 집회이기 때문에 저희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투표소라 생각했고 또 사람들이 당연히 선거날이다 보니까 투표소 앞에 많이 모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증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최초로 접근한 것이 언제였나요? 저희가 집회를 처음 시작한 게 8시인데 30분쯤 지난 8시 30분에 처음으로 저희한테 접근하시더니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오던가요? 너넨 도대체 누구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죠? 저희는 민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지금 청소년 선거권 관련해서 집회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어린 놈들이 싸가지 없게 말대꾸를 하면서 소리 지르시면서 또 가지고 있던 피켓까지 뺏으시려 하셨습니다. 그럼 그 피켓을 뺏으려는 과정이 일반적인 가해치였나요? 증인과 피해자들의 저항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피켓을 뺏으시라니까 너무 놀라서 저나 친구나 몸을 이렇게 획 돌린 건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증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집회의 의도와 목적이 변질되었다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이죠. 진짜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그런 집회인데 진짜 저희가 왜 이런
걸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예, 재판관님. 증인은 집회 당시 피고인과 마주하고 서 있었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증인은 피고인과 대각선에 위치해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노인과 불가피한 충돌이 있었다면 이를 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상호 간의 비의도적,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선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증인이 앓고 있는 특별한 합병증이나 지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인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며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이 있나요? 몸무게는 79kg이고 학교 플로벌 대표팀과 농구 대표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을 신체 고동, 특히나 팔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며 몸무게도 무려 15kg 가량이나 차이가 나는 노인이 학생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께서 저희한테 어떻게 힘을 가하셨을 때 저희가 그걸 막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의 차이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증인은 투표의 자유가 청소년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집회의 목적 또한 청소년들의 선거권 보장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고인이 증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집회에 대해 물론 다소 비속적 표현이지만 스스로의 의사를 표명한 것은 정치적 견해를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이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의의했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에게 부담을 과중하는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추가 신문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으로 증인 박선과 양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호인 측의 증인 박선행 군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 신문하세요. 네. 증인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기안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선행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투표소에 찾아온 주민들에게 투표 절차를 안내하고 주차 도우미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들의 집회 현장과 그리고 피고인과의 다툼을 인지하셨나요? 네, 제가 그 당시 밖에서 주차 도우미를 하고 있던 터라 사건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증인의 위치에서 피고인의 모습이 보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집회를 방해한 것처럼 보였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팔을 올려 막으려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팔을 뻗어 잡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반대 신문하세요. 예, 재판장님. 증인은 사건 당시 주차 도우미라고 있었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차장에 계셨던 겁니까? 예, 그럼 사건 현장으로부터는 꽤 거리가 있었겠네요. 한 10에서 15m 정도로. 대략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10에서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 어떻게 그 구체적인 것까지 볼 수 있었습니까? 이전 신문에서도 증인은 피고인이 팔을 뻗었는지 들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는 겁니까? 정확히는 잘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동이 고의성을 띠지 않는다는 다른 목격이나 증거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청소년에 대한 삼정권 보장에 찬성하십니까? 사실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워낙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박선행 군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증인 박선행 군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증인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았다는 것 또한 재판의 판결 근거를 활용하기 미약하다 생각합니다. 피고인 측은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검사 측에서 들고 나온 CCTV 자료는 물리적 충돌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양측 추가로 제시할 증거 있나요? 검사 측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모든 증거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공소 사실과 정상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피고인은 2017년 5월 9일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제3투표소에 몇 시쯤 도착하셨습니까? 약 8시 15분쯤이었습니다. 당시 옷차림은 어땠습니까? 아니, 아까 영상에서 보지 않았나요? 피고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막이에 검은 바지 그리고 운동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럼 피고인은
8시 30분 투표를 마치고 투표소를 나오는 길에 피해자 6명이 주도하고 있던 집회를 목격하고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언어로 협박하는 등 다소 격양되고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홍보물과 플랜카드를 갈취하여 훼손하고 폭력을 가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2조 1항을 위반하여 집회 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까? 아니 제가 당시 그 투표소 앞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 학생들과 약간의 그런 충돌이 있긴 했지만 제가 그 충돌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학생들의 플랜카드를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부서뜨린 건 맞나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필이면 투표 전이 아니라 투표 후에 접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집회의 성격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요즘 학생들은 무슨 그 어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일으켜온 선거권을 쇼 마냥 만만하게 보고 업신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건 당일 학생들에게 접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굳이 투표소 앞에 와서 저래야 하나 싶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 의사 표현이라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폭력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여기 무릎과 이 손목에 약 20년 전부터 석회성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제 지팡이를 휘두르기는커녕 이렇게 제 팔을 허리 뒤로 놓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건강 상태를 가지고서 제가 그 건장한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다니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홍보물과 플랜카드는 별다른 힘을 가하지 않고도 쉽게 훼손 가능했을 것 같은데 피고인이 악의와 고의성이 있었다면 충분히 훼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제가 제 건강 상태를 항상 경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재질을 제가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의 의사 표현이며 양심의 표명이라 할지라도 그걸 듣는 타인이 있다면 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하지 못하셨나요? 아니 내 생각을 내가 표현하는데 누군가의 시선과 그런 질타가 반영돼야 합니까? 내 말에는 모두 정당성이 있어요. 피고인 진정하고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학생들이 그 자신의 그 선거권을 위해서 집회를 열 권리가 있듯이 저도 마땅히 저희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피고인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집회 목적과 의도가 변제되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변호인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살면서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죠? 네, 당연하죠. 저는 평생을 제 소신껏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일도 제 소신에 따랐을 뿐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피고인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가치관들과 생각이 공존하는 이 현대 사회에 이렇게 개인의 입장 한번 드러냈다가 받게 되는 질타가 진짜 실망스럽고 아니 빨리 이 폭행 논란에 대한 저의 오해가 밝혀졌으면 합니까? 저의 오해가 풀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마땅한 그런 행위였고 그런 훈계였는데 이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다니 참 억울하고 분합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모두 마칩니다. 검사는 최종 진술하십시오.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쟁점은 사건 현장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에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피고인 측은 신체적 결함을 이유로 고의성을 가졌을 리가 없다 주장하지만 저희는 해당 신체적 결함이 어린아이도 쉽게 부술 수 있는 스티로폼에도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의 증인은 불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증언에 임하는 등 비일관적인 태도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의 증인은 사건 현장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위협적 손짓을 가하고 플랜카드를 부셔버리는 CCTV 자료를 통해 해당 물리적 충돌이 피고인의 고의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본인의 자유만을 중시해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에게 폭력의 고의성과 과실을 적용하고 사건 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집회시위법 제3조 및 제22조 1항을 시위 방해죄와 관련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집회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집회의 목적성과 그 실현에 있어 방해가 되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 측이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을 보면 영상의 각도가 제한적이며 오디오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화면을 또 다른
피해자의 등이 가로막고 있어서 피고인과 집회 주동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었음을 나타낼 뿐 악의적인 의도와 고의성을 가지고 집회를 방해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 측이 제시한 증인들과 증언들은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일 뿐 사건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목격을 한 사람이 없는 등 피고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집회를 방해했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변호인 측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관절염, 석회성 힘줄염 등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언행은 당시 집회 주동자였던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청소년 참정권, 선거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듯이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서로 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시위 방해죄와 연결짓기 어렵습니다.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님들, 저는 학생들과 반대되는 저의 입장을 전달하려 했을 뿐이고 그 불가피한 충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이렇게 지병이 있고 그리고 그 충돌을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과 배심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피고인 나혜배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에 참여하고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각각 들어볼 수 있었고 피고인의 최후 변론 또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제 평의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평의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시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의가 종결되고 재판부의 합의가 끝나면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주지방법원 제1차 형사합의부 2017 고압 100 피고인 나혜배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시위 방해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내사수 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혜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 반세를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고의성을 따지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까다로운 개념인데 사건 당시 CCTV 영상의 모습과 증인이 증언한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공격적인 언행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플랜카드를 던지고 홍보물을 구겨버리는 데에는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로 일어난 현상, 그 이상의 폭력성을 가진 행위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성이 완벽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언한 변호인 측의 증인이 있었으나 해당 증인의 사건 당시 위치를 보았을 때 사건 현장을 제대로 보았을까 하는 의문이 존재하고 증언을 번복하는 등 불확실하고 모호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재판에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행 또한 집회의 목적성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폭력은 아닐지라도 집회 진행을 둔화시키고 집회와 그를 둘러싼 세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여느 다른 폭력행위와 다름없는 시위 방해죄에 해당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집회 주동자들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 것은 스스로의 신념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따른 것이란 변호인 측의 주장과 함께 그 타당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위 주장은 자유라는 명목하에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야기할 위험성을 가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4항과 같이 폭력적인 언어 사용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의 뻔뻔한 자세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재판부에 기소된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체적 능력의 차이와 지병의 유무로 인해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이번 사건에서 다루는 물리적 충돌의 종류와 폭력의 갈래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검사 측의 주장대로 집회에 사용된 플랜카드를 훼손하는 것은 해당 지병으로부터의 영향에 무척이나 둔감하다는 판단입니다. 배심원들의 판단 결과 또한 재판부의 판결과 같습니다. 배심원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은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민주시민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장은 반드시 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아보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 송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심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의 판결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와 배심원 각자의 의견 분포를 누설하시면 안 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참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형사 재판 발표를 모두 마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자리에 앉을까요? 네, 자리에 앉을까요? 할아버지가 머리는 하얀데 옷이 신세대여서 조금 깜짝 놀라긴 했지만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우리 팀 질의응답 시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본을 읽지 않은 사람이라면 재판 진행 과정 쭉 지켜보면은 결론이 어떻게 날까 궁금해지는 그런 전개였습니다. 엄청 칭찬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문도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잘 써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뭔가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근데 교수가 논문을 쓰면 표절의 의심이 있을 만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수고하셨고 근데 이제 변호인들이 이제 아주 고생을 했지만 재판에 졌습니다. 지고 나서 이 판결문을 보니 혹시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아니면 이제 피고인이 항소했으면 어떤 다른 전략, 혹시 다른 어떤 그 법적 근거 이거 없을까요? 이제 끝입니까? 항소 안 할 겁니까? 저희는 일단 다시 항소를 해서 다시 한번 피고인이 고의적인 폭력을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같이 증명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300만 원형의 벌금이 구형이 됐는데 지금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경비원의 월급으로는 이 벌금형을 감당하기에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형을 좀 더 낮춰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양형 부상은 사유가 일단 낮은 양형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고의는 여기서 많이 다퉜잖아요. 근데 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은 것은 또 다른 뭔가 공격 포인트가 없을까? 아니면 방어 포인트죠. 방어. 그러니까 그 피해 학생들이 자기들은 고의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은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신체적인 폭행의 증거도 없고 그런 정신적인 증거도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거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 자, 오늘 그 재판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나할배 역할한 우리 피고인 학생, 지금 피고인이 희망해서 국민참여 재판을 했다고 지금 교재에 나와 있어요. 네. 그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본인이 신청했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걸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 이유가 왜냐하면 참정권이라는 넓은 그걸 가지고 현재 참정권이란 게 사회적으로 참정권이라고 하는 게 선거권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나이의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국민들과 함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국민의 사회적 인식과 생각을 재판에 반영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피해자로서 오참정 역할을 한 우리 학생, 지금 청소년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
지금 집회를 했잖아요, 그죠? 오참정 역할한 친구. 네. 근데 지금 나이를 몇 살로 좀 내려달라는 건가요? 청력 보장하는 나이가? 18세로 내려달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18세로? 네. 지금 몇 살까지 하는 거 알고 있나요? 19세입니다. 아, 그래요? 잘 알고 있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재판 이제 너무 고생 많았고 또 마지막 순서라서 아마 기다리는 동안에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또 이게 뜨거운 감자와 같은 주제 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남자 검사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어차피 이 범죄를 이루는 구속 요건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고, 증인들은 목격하거나 그런 사실들만 이제 보는데 굳이 증인에게 이 청소년들의 선거권을 인정하느냐,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히려 이게 물어봐서 그 선거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 물어보고 또 여기 이제 변호인 측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계속 고의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항소심 가서도 양형 부당 아니면 이제 고의성이 없다라는 부분 다투겠다고 했는데, 그럼 고의성이 없다라고 하면 과실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소극적인 저항 행위, 할아버지라서 이제 뭐 얘기하다가 애들이 좀 격하게 나오니까 저항을 했다라는 뜻인지, 도대체 어떤 측면을 다투는 것인지. 아까 판결 선고에도 좀 나왔듯이 고의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보일 수도 없고 정황적인 증거와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는데, 뭐 아예 이런 행위 자체는 할아버지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뚝 떨어졌다라는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인지, 과실이라는 걸 주장하는 것인지, 정당 행위를 주장한다는 것인지, 이게 법률적으로 좀 주장하는 게 약간 미흡한 것 같아서 이 부분 양쪽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대답할까요? 왜 증인들에게 그 청소년 참여권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질문을 하셨냐고 질문하셨는데, 일단 이 사건이 개인과 개인이 그냥 시비가 붙어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청소년 참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이 세대 간 갈등 또는 개인 간 갈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증인들이 그 사건을 봤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본 게 아니라 청소년 참여권이라는 문제를 끌어들여서 개인의 가치관이 개입할 수 있다 생각해서, 만약에 증인이 청소년 참여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었다면 피고인한테 더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기도 했지만 증인들이 청소년 참여권에 찬성하는 입장에 보일 경우에는 저희 스스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거잖아요. 근데 일단 검사가 하는 목적이 무조건 피고인을 벌주자 이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에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가치 판단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장님에게 정보를 드리고 재판장님이 그걸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 하에 그걸 질문했습니다. 일단 고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주제로 한 게 집회 방해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피고인이 고의성을 가졌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그 집회의 목적을 침해하고 방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계속 고의성이 있냐 없냐를 강조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의성은 이제 그 건강 상태나 그런 신체적 요건 이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피고인과 피해 학생들을 보면은 피고인이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했다고 믿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싸움보다는 이렇게 훈계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피고인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충돌이 오고 갔다는 거는 정당한 것이라는 그런 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까지 정말 질의응답 시간을 예견하고 외워온 것처럼 참 대답들을 우리 잘해준 마지막 동탄국제고 유스티치아 팀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제1권역 경기 지역 예선 시상식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발표합니다. 고등부 형사부문
우수상. 고등부 형사부문 최우수상은 과연 6팀 중에 어떤 팀이 됐을지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자, 공개합니다. 형사부문 최우수상 매원 고등학교 더 로잉 팀 축하드립니다. 자, 더불어 지도교사이신 전규환 선생님도 지도교사상을 받게 되셨네요. 자,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한민고등학교 스프라이트 팀. 자, 계속해서 호명합니다. 장려상 과천 외국어 고등학교 태평양의 후예, 수원고등학교 LNL팀, 하남고등학교 로지컬팀, 동탄국제고등학교 유스티치아팀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자, 제12회 청소년 모의 재판 경연대회 고등부 형사 부분에서 우리 매원고등학교 더 로잉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후! 이야,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우리 대표 학생 최우수상 탈 거라는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네, 했습니다. 했어요? 아, 이 정도쯤이야? 저희가 이제 정말 열심히 연습했고 이제 저희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본선을 준비하는 우리의 각오 혹시 친구들과 이야기해봤나요? 본선 역시 저희가 대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대상도 우리 거다. 본선도 문제없다. 좋습니다. 매원 고등학교 더 로잉팀 화이팅!